네, 자,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음료수 다 마셨으면 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차례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참여 방법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뭐 여기는 뭐 자격 요건 같은 거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되죠? 네, 02-3225-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금산 전문가, 김형일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 하늘이님께서 아는 사람의 이름이 같네요. 뭐죠? 예전에 알던. 그래요? 네. 우리 서진 시스템. TMI 아니에요? TMI. 예, 말실수할 예. 네, 말실수할 뻔했어요. 예. 네. 서진 시스템, 됐고요. 5G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 많이 시켰던 5G죠. 진짜 네. 아픈 손가락이다. 또 우리 토마토 TV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5G에 대한 그런 바람을 한번 맞아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셔요. 확실하게 많이 있으실 있으세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39,000원에 사셨고 10%를 담고 계시는데 이분은 최근에 담으셨어요. 그래요? 서진 시스템 한번 급등했을 때 이 무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사셨대요. 근데 10%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서 목표 주가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김형일 전문가를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급등할 때 사신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서진 시스템 잘 산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제 5G 정말 이제 속을 많이 썩였던 그런 이제 섹터인데 드디어 최근에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반응이 나온 이런 이제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5G 업황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았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5G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었죠. 이제 통신사들이 이제 5G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홍보를 했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2019년에 상용화가 될 때 그때 이제 이 5G가 4G보다도 대략 한 20배는 빠르다라고 이제 기대감을 정말 이제 많이 심어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 고객들이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갔었는데 사실 이제 막상 까보니까 20배는커녕 한 5배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5G가 이제 잘 터지지가 않았죠.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면서 저도 이제 지금 현재 핸드폰은 5G를 쓰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막상 통신은 이제 4G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여러 가지 실망감이 겹쳤던 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2020년 그리고 이제 2021년에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이 5G 투자가 계속해서 이제 함께 또 진행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정책상으로 5G에 대한 이런 통신망들을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함께 이제 어느 정도 겹쳐지면서 굉장히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었던 이제 그러한 업종이었다, 섹터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5G 업황은 이제 작년 말부터 점차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던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어요.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통신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제 버라이즌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버라이즌을 필두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통신망을 이제 늘려나가고 이 통신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뭐 HF라든지 아니면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이제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이제 해외 쪽으로 또 수출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때문에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가장 이제 빠르게 이제 좀 크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진입을 하셨고 아마 이제 조금 길게 간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목표를 잡고 좀 진행을 하셨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5G 관련 종목들은 지금 이제 최근에 크게 돈이 다 전체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트레이딩하기 좋은 구간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5G 관련주들은 분명하게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트레이딩 할 만한 매매할 만한 이제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이제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진행하던 사업들이 뭐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사업으로 또 컨테이너 또 이제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이 정말 이제 잘 진행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연결로 해서 대략 한 500억 이상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컨테이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지금 이 베트남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이 컨테이너 박스가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해외 물동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컨테이너도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삼성과 새롭게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통신 장비 사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 중인 뭐 배터리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또 핸드폰 케이스도 또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사업, 신사업 등등 계속해서 이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 신사업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를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점에서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했었던 이유는 서진 시스템이 이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대략 한 거의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자금을 끌어왔거든요.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끌어온 다음에 그 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대거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전환사채를 보통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투자할 돈이 없는데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온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좀 이제 반영이 되기는 해요. 다만 서진 시스템의 이런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2천억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이 2천억 정도의 발행된 주가 자체가 4만 원대예요. 47,000원으로 이제 발행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2020년에는 이제 이 최대 주주인 이 전동규 사장을 대상으로 이제 발행이 된 주가 자체가 이제 29,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완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이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2천억 구간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이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이제 최근에 이 5G에 대한 업황이 이제 좀 완전히 살아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5G 전체적인 관료주들이 올라갔고 서진 시스템도 함께 이제 반응이 나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진 시스템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기존 사업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 분야까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상승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현재 이 시장에서 반응하는 부분이 다른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좀 더 이제 크게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때문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물대가 좀 이제 많이 두꺼운 구간이 계속해서 이제 확인이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39,000원대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굉장히 뚫어내야 될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41,000원 이상부터는 물량이 뚫어내야 될 물량이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당장에 뚫어내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다. 물론 이제 기업의 성장성은 너무나도 크게 기대가 되고 5G 업황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부활할 것이다. 투자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통신 장비 쪽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에 이 매물들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힘을 좀 더 이제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시면은 이 41,0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5G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순환이 돈다라고 하면은 서진 시스템도 반응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살짝 어느 정도 이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조금은 이제 눌림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략 한 3만 원 중후반대까지 이제 어느 정도 눌림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서진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대략 한 4만 1,000원 정도에서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수익 매도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서진 시스템이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39,000원 구간에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대략 한 3만 원 중반대까지 왔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저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G 업황도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이 다 반영이 됐고 지금 현재 서지 시스템의 전체적인 사업 분야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사업 분야 그다음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형성된 가격이 4만 원 이후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분명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들이 훨씬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관점과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좀 나뉜다라는 점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에 나누어서 대응을 진행을 해야 될 종목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5G라고 좀 무조건 미래가 암담하다 이렇게 좀 볼 건 아닌 거고 예. 단기 그리고 장기 투자자별로 나눠 주셨습니다. 우선 굉장히 이 천정이 두껍다라는 좀 얘기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4만 1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아주셨고 만약에 난 길게 가져갈 거다 3만 원 중후반에서 잡으셔서 눌림목 매수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길게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5G 관련된 이 종목을 진단을 도와드렸는데 네. 그동안 좀 주춤했던 5G 관련주들처럼 사실 최근 증시 흐름도 조금 주춤했던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김영일 전문가님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일부 오프닝 때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수요. 4월 증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차트와 함께 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정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죠. 지금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뭐 빅스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FOMC, 그 다음에 뭐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부분, 그 외에 이제 뭐 짜잘짜잘한 악재들, 이러한 악재들이 정말 많이 겹치면서 시장이 이제 2600포인트를 깨느냐 마느냐가 좀 이제 주요하게 이제 여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600포인트를 잘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악재들이 있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악재들은 다 반영을 했고 악재들을 다 반영을 한 상태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는 것들은 이미 있어 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정말 저쪽에 이 푸틴이 정말 이제 정신이 어떻게 돼서 전쟁을 추가적으로 확진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업종들이 완전히 또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내내 업황이 좋지가 않다가 올해 이제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면서 이제 뭐 메모리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분야, 팹리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제 우리 신정부에서 이제 이 전쟁은 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만큼 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TSMC만큼의 인프라를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정부도 밀어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전체적인 대기업들도 밀어주는 그러한 산업군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완전히 이제 장밋빛의 그런 이제 미래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값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담이 되면서 조정이 쭉 나왔었잖아요. 조정이 쭉 나오다가 이제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슬슬 이제 이 원가 부담이 판가로 조금 이제 전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원자재 부담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대응 법을 이제 찾고 있잖아요. 이제 뭐 LFP 배터리로 원래 우리나라가 3원계 배터리를 쓰고 이 3원계 배터리에 이제 뭐 니켈이나 망간 같은 이런 이제 원자재 값을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이제 원자재들을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인산, 철 같은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재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이제 광물들을 쓰는 그런 이제 LFP 배터리를 좀 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제는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안 좋은 이슈도 다 반영을 하고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도 업종들이 분위기가 전환이 잘 나오고 있죠.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상승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항상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주요한 어떤 이슈가 빅스텝이고 금리 인상인 만큼 이러한 이제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맞추어서 대응을 진행을 해야 된다.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빅스텝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구간도 생각을 해서 보수적인 대응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레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풍력을 한번 짚어볼게요. 대장주죠. 예, CS 윈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이 1월 말에 저점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진입하신 가격이요 68,000원이에요. 높네요.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이고 10%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자, 어찌해야 할지 금산 전문가님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풍력이 과연 각인 갈까요? 라는 질문. 약간 좀 의심이 되시나 봐요. 아니, 신재생이니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께 한번 이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CS 윈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CS 윈드가 지난 2월 달이죠. 2월 달에 무상증자를 했었죠. 그 무상증자 그 가격이 이 가격이죠. 얼마냐니까 8만 4,800원이죠. 오늘 종가가 62,000원이니까요. 사실은 84,800원짜리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62,000원까지. 지금 제가 그 CS 윈드의 주가에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느냐,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걸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해 CS 윈드의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왔으니까 곱하기 이게 다 10을 하면 1조가 되죠. 그러니까 PR이 여러분들 딱 10배가 1조잖아요. 지금 CS 윈드의 지금 시가 종액이 2조 6천억이니까요. 지금 PR로 계산하면은 PR이 한 26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CS 윈드가 지금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되는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프리미엄은 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먼저 보는 거고요. 이게 나와 있는 CS 윈드라고 하는 기업은 앞으로 이 기업이 영업이익은 증가될 수는 있으나 이 기업이 단기 순이익은 크게 증가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풍력 타워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참 그리기가 이렇게 풍력 타워 이렇게 생겼죠. 이거 풍력 타워라고 생각하세요. 워낙 제가 그림에 소질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풍력 타워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풍력 타워가 이게 요걸 기둥 있지 기둥. 요거 기둥 있잖아요. 요 기둥은 여러분들 해상 풍력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CS 윈드가 육상 풍력이 아니고 거기가 해상 풍력 쪽에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외부 압력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조류나 파도 쪽에 또는 이 터빈이 돌아가잖아요. 이 회전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타워가 탄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외부 압력을 버텨야 되잖아요. 요게 요 타워가 후판. 여러분 후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후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단기 순이익이 확 증가되기는 어려워요.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이 나와야 돼. 그 다음은 이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게 풍력 타워에 들어가는 자재, 우리가 이걸 뭐
인터널 자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재 들어가는 그다음은 플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풍력 발전기 지지하는 그런 부품들이 다 철강이에요. 철강이다 보니까 이게 대한 원자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은 하나의 상승 모멘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EU 같은 나라들은 있잖아요. EU 같은 나라들은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에 대한 좀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 쪽에서 계속적으로 원유나 이런 천연가스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의 독자적인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쪽에 클린 에너지 쪽에 좀 박차를 갈 수가 있죠. 그런 것은 하나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은 나오기는 어려우나 일정 부분 앞에 제가 맨 처음에 무상증자 했던 그 가격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84,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은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보통 이제 CS 윈드나 지금 이런 풍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풍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CS 윈드가 주로 매출이 일어나는 곳이 유럽 쪽이니까요. 영국 쪽,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쪽이니까 그죠? 해상풍력 쪽이니까 국내에서는 매출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풍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이 썩 좋지 못합니다. 동국 에센시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동국 에센시. 이 종목도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요. 유니선 같은 종목은 워낙 실적이 안 좋습니다.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요. 제가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풍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되도록이면 유니선은 매매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종목을 동국 에센시는 나름대로는 상관없고요. 동국 에센시는 유니선은 좀 실적이 워낙 따르지 못하고 재무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 다음 삼강 M&T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 삼강 M&T 여러분들 그게 고성공장 한번 가보세요. 경남에 고성공장 가보시면요. 이게 한 10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10만 평. 이거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날 때요. 한번 자기가 주식, 내가 삼강 M&T나 뭐 또는 뭐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 기업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주말 되면 놀러 다니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기업 한번 찾아다니 보는 전략. 이게 엄청난 이 부지에 삼강 M&T가 있는데 이건 장치 산업이니까 삼강 M&T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거 되도록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장치 산업이라서 이런 종목은 영업이익은 나오나 단기 순이익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치 산업 하는 기업들. 그 다음은 CS 윈드의 자회사, CS 베어링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것도 CS 베어링도 지금 이게 말 그대로 베어링 쪽이잖아요. 이 다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르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실적 별로 안 좋아질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하세요. 일정 부분의 상승세는 좀 CS 윈드는 나올 수 있다. 제가 최종적으로 보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7만 원 정도에서 한번 전량 다 매도하는 전략이고, 좀 만약에 조금 여유가 된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무상증자 가격대 84,000원 정도 보는 전략, 그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 들기 때문에 단기를 보시려면 7만 원 매도,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84,000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 짧게 보면 7만 원,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84,0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CS 윈드뿐만이 아니라 풍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맥락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CS 윈드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바람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원익큐브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매수가가 2,880원입니다. 지금 원익큐브가 수익을 내고 계세요. 오늘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3,190원이기 때문에 약간은 수익권. 자, 그 상황에서 10%의 비중을 담고 있는데 좀 더 시청자님과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원익큐브를 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목표 수익을 얼마까지로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내리막이라서 네. 현재 추가 매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궁금한 게 그럼 원익큐브 목표가 어느 정도를 좀 생각하고 들어가셨어요? 보통 작년에는 최고가가 이거 7,400까지 가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 4,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4,000원. 있는지.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10%시잖아요. 네네. 얼마나 더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한 10% 정도 더? 더 할 수 있을까 해서.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한 4,000원 정도의 목표가에다 추가 10% 정도가 가능한지 정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께 진단 받아보고 싶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이요.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원익큐브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원익큐브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님께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실 만한 그런 이제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지켜보시지 않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장기적으로 원익큐브에 거는- 대해서 네네. 네, 원익큐브에 대해서 일단 그럼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OLED 관련으로 해서 이제 엮이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OLED 관련 이 은나노 와이어라고 하는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OLED 관련해서 좀 필수적인 소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폴더블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크게 엮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최근에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을 보게 되면은 이제 2021년 4월 그리고 이제 5월 정도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원익큐브가 이때 상승이 나왔던 이슈가 이쪽 OLED 쪽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OLED 쪽이 아니었고 이제 윤석열 당선이 관련주로 새롭게 이제 엮이면서 이제 좀 크게 급등이 나왔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OLED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새롭게 이제 당선이 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업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이 OLED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삼성이 이제 투자를 늘려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폴더블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대한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올해 이제 출하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략 한 작년 대비 이제 한 50%에서 60% 정도 추가적으로 출하량을 늘릴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정정 들여서 중형 OLED 출하량은 이제 지난해보다 한 700%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당연히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계속해서 기존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어떤 이 방향성은 이제 굉장히 좀 잘 흘러가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잘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 구간은 분명합니다. 바닥 구간은 분명하고 이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상승으로 이제 이 전환을 해주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전에 이제 투자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구간에 이제 윤석열 후보, 이제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 뭐 원익 큐브뿐만 아니라 원익 관련주들이 정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 이제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원익 큐브가 이제 올해 이 OLED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수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은 완전한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움직임이 조금 이제 느리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반응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뭐냐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 마찬가지로 매물이 굉장히 이제 두텁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 OLED에 대한 업황이 굉장히 괜찮고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은 되지만 지금 현재 이 구간 대략 한 3,500원 구간이죠. 3,500원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매물이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 이상으로는 가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이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사실 이제 OLED 쪽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들이 계속해서 반응을 이제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가 될 확률이 조금은 이제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이 고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고스 사태가 있었으면서 이제 핸드폰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조금 이제 손상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은 예상은 되나 추가 매수는 조금 이제 자제해 주시길 이제 추천을 드려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제 움직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소외된 그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힘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물대가 워낙에 이제 두터운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수익을 크게 노리기는 조금 이제 힘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구간에서 조금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OLED 업황은 올해 이제 굉장히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움직였었던 이슈 자체가 이제 정치인 관련주였다, 대선 테마주였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서는 조금은 소외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추세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올려줄 때 대략 한 3,500원에서 3,400원 구간에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대략 한 3,500원에서 3,400원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강조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원익큐브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제서야 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3,5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주시고 그 다음 종목으로 새롭게 좀 교체를 한다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최근 시장에 더더욱 알맞는 그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님 4,000원까지 좀 힘들고 3,500원 정도의 목표 가격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 없고 기회비용상 다른 종목들이 더 매력적인 게 많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죠? 네, 너무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자, 원익큐브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원익큐브 이 종목도 딱 보니까 차트 보면 많이들 공감되실 거예요. 고점 딱 찍고 나서 쭉 내려가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예.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탈출할 만한 종목들이 없을까 좀 잘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 그거 알면 좋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금전 전문가님, 그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 탈출을 노려볼 만한 종목들 많이들 찾고 계실 텐데 좀 큰 종목들 가운데서 믿고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은 없습니까? 예,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형주 중에서 좀 바닥을 좀 탈출하는 종목을 제가 몇 종목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낙폭 가대주 있잖아요. 낙폭이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은 낙폭이 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자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이 낙폭이 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낙폭이 큰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저는 대형 중에 몇 개 종목이 보이는데 어떤 종목이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낙폭 가대주가
딱 돌았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 기업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더 이상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실적의 하방 경직이 딱 나와야 돼요. 아, 이 기업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빠졌는데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주가는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의 하방 경직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보통 낙폭과대주는 적어도 시가총액이요, 적어도 1조 이상은 돼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뭐 1,000억이나 2,000억짜리는 낙폭과대주가 아닙니다. 적어도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종목 중에서 낙폭과대주라고 하는 것은 한 35% 고점 대비해서 35%나 또는 40% 정도 빠진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바닥을 찍은 종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있냐면요, 제가 몇 개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요, 삼성 SDS라는 종목이 있죠. 최근에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 바닥 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삼성 SDS는 더 이상 주가가 빠질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면서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종목. 이 종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은 제가 삼성 SDI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도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이 나왔습니다. 제가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해 보면 삼성 SDI의 주가가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요, 대량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대 양봉이 발생되잖아. 이게 바닥 다 치고 돌아서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SDI도 바닥 치고 돌아섰다. 그다음 삼성 SDS도 바닥 치고 돌아섰다. 하나 더 볼까요? 효성첨단 소재도 바닥 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이게 효성첨단 소재도 이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면 손해볼 거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가요. 하나 더 볼까요? 롯데케미칼 종목도 있잖아요. 지금 자리는 들어가면은 손해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종목군들이에요. 제가 낙폭 가대주 중에서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지지 않고 턴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I나 뭐 삼성 SDI라든지 뭐 효성첨단 소재라든지 이게 나와 있는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자리에서 배팅해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 들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에서 이제 바닥권 탈출할 만한 종목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효성첨단소재,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김영일 전문가께서 어허. 이걸 그대로 받아서 꼭 너무 대형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김영일 전문가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예. 몇 종목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는 많이 보지는 않고 이제 조금 그 트레이딩을 순환을 할 만한 종목들을 좀 많이 선호를 하기는 하지만 일단 대형주 두 가지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에서 이 대형주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와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이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완전히 이제 주도하는 이제 업종이고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완전히 또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만한 그런 이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선이 될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대형주를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중에서는 뽑은 기업이 DB 하이텍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DBI텍에 대해서 이제 정말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 웨이퍼 관련해서 꾸준하게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 웨이퍼 관련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관련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이 웨이퍼가 2025년까지는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다. 공급이 계속해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때문에 지금 현재 DBI텍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이 8인치 웨이퍼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훌륭한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매출 1조 클럽에 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늘려주면서 눌림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DBI텍은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 전지 관련주는 신흥 SEC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반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생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생산을 해 나가면서 소재 부품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선이 옮겨가게 됐다라고 하면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소재 부품 쪽에서는 신흥 SEC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이 소재 부품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 수주를 이제 해내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제 다시 한번 부활을 하고 꾸준하게 성장을 해내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만한 그러한 기업이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에서는 가장 이제 크게 탄력이 나와줄 만한 대형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두 종목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이 총 6개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 SDS, 그리고 삼성 SDI, 예. 그리고 효성 첨단소재, 롯데케미칼. 이게 금산 전문가 종목이었고, 예. 또 우리 김영희 전문가는 DB하이텍, 예. 그리고 신흥 SEC 2차 전지 소재 종목으로 총 이렇게 종목을 골라 주셨습니다. 그걸 다 정리해 주셨어. 다 적었어요, 계속 옆에서. 이게 적는 마인드. 예. 예, 암기력 대단하십니다. 잘 적어주셨고요. 적었다니까요. 잘 적으셨고. 자, 그러면 예. 저희는 종목 진단으로 본업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나라라 주님께서 주 다음에 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뭔가 있을 것 주식이겠죠? 같은데. 주식이겠죠? 주식? 종목은 아닌데. 주님께서 예. 보내주신 종목인데, 주린이 질문요. 주린이의 주자인가요? 그런가 봐요. 금산 전문가님 지목해 주시면서요, 경동제약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경동제약의 매수 가격은요, 11,400원이고요, 20% 비중 갖고 계시는데, 좋은 매도 구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경동제약이 주가가 고점 대비 사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고점이 17,650원까지 있었거든요. 많이 내려왔네요. 와, 그때 비하면 거의 뭐 40%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경동제약, 지금부터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매도 타이밍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경동제약, 매도 구간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는 질문이신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이 경동제약이 여러분들 이때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이때 여러분들 아마 이분께서는 그 뒤에 매수를 하셨는 모양인데, 지난해 그 10월 달이죠. 주가 한번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주가가 대략 10,000원대 있던 종목이 한때 거의가 17,000, 18,000원까지 갔으니까요. 단기간에 한 70%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이때 이렇게 먹는 치료제, 갱구용 치료제, 지금 이게 원료가 식약처에서 수출 허가를 받으면서 주가 한번 급등이 나왔죠. 하나의 이벤트가 지나간 겁니다. 경동제약 그러면 이 종목은 재무구조는 탄탄합니다. 국내 지금 제약 바이오들 종목 중에서
가장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 뭐 신풍제약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환인제약, 그다음은 뭐 하나제약, 동아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유한양행은 상당히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고요. 재무구조가 좀 부실한 기업은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JW중해제약이라든지 뭐 맹문제약이라든지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요. 이게 나와 있는 경동제약은 재무구조가 워낙 안정적인데 이 종목의 주가가 가려면요. 여러분들 그 경동제약 그러면 여러분들 뭐 혈압 강화제라든지 또는 소화기 쪽하고 그다음은 이런 순환기 쪽이잖아요. 경동제약에서 지금 주가가 가려면요. 이거는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서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한번 경동제약을 한번 봤었는데 한번 매출액이 하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 매출 한번 보세요. 제가 2018년도하고 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여러분들 매출액이 1793억, 1765억, 1738억, 1776억. 4년 동안에요. 매출액이요.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그냥 1700억대에서 매출이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주가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주가가 반등을 주려면요. 적어도요. 앞으로 저는 하반기 정도 가야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가장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입니다. 하나 볼까요? 제가 제약바이오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셀트리온 보세요. 이거 보고 계시는 게 셀트리온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고 있는 게요. 부강약품이에요. 이게 보고 계시는 게 녹십자예요. 이게 보고 계시는 게 한미약품이에요. 이게 보고 계시는 게 유한양행이에요. 이게 보고 계시는 게 종건당이에요. 주가 아예 못 가죠. 계속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지금 쉽게 말하면 계속 땅굴을 팔고 있죠. 지하 2층으로 갈지, 지하 3층으로 갈지, 지하 4층으로 갈지.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게서 상승세가 나오려면은 전통적인 제약주들 있잖아요. 종건당 같은 이런 주식들이 주가가 돌았어야 돼요. 이런 종목이 주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딱 대란 거래 실고요. 주가가 떠야 주가가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지금 경동제약은 워낙 주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요. 반등시 매도하고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11,400원이면 뭐 조만간에 그 정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이게 매수가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는 아닙니다. 제약바이오는 상당 기간 동안 조정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동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주가 많이 내려간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도 신중하게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요 매수하신 가격 정도가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자, 종목을 바꾸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경동제약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벌써 10시 52분이네요. 아,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부와 2부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지금 전문가님들 인사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전해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강연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자, 먼저 김영길 전문가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순서입니다. 자, 김영길 전문가님, 오늘 강연회 있으시죠? 간단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일요일 날에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내용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수남매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수남매가 잘 나오는 시장에 이제 굉장히 좀 대응을 하기 쉬우시게끔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조금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4월 3일에 이제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 6시입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트레이딩하기 딱 좋은 시장입니다. 자, 이런 주제로 펼쳐지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리고 금산 전문가의 공개 방송 또 무료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어떤 내용이죠? 예, 우리 그 김영일 전문가 끝나면 바로 합니다. 예,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요.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주, 그 다음 이게다가 최근에 지금 테마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제가 이제 테마주 중에서 대선 테마주 좀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서울시장 빅매치도 이루어지고 뭐 경기도지사에도 좀 이 대선 테마주가 움직임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주 플러스 테마주의 프로젝트. 그래서 한번 제가 2시간 동안 한번 강의해 드릴 테니까 많이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 저녁 8시에 펼쳐집니다. 실적주와 테마주, 대선 테마주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음 대선까지 내다보시는 금산 전문가님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공개 강연회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모여볼까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네. 이제 보니까 벌써 1분기가 끝났어요. 맞아요. 야, 벌써 2022년에 1분기가 끝나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4월이라는 네. 게 체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2분기 이제 접어드는데 힘들었던 1분기였습니다. 2분기부터 수익이 많이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토마토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